안녕하세요. 구성부 일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요? 한 달 동안 그래도 요번 주는 그렇게 바쁘게 지낸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여유롭고 네, 조금 이제 집안일도 좀 하면서 이제 월동 준비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맞죠? 추워지면 몸이 많이 움츠러지게 되는데 몸이 움츠러지면 또 마음도 움츠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몸은 움츠러들지만 마음은 움츠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코로나19가 많이 이제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다시 또 조금 또 그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위생 지금 이제 아시죠?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우리가 벌금인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면 또 마스크 안 쓰게 되면 벌금이니까 꼭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삶이 좀 더 팍팍해진 것 같아요. 하나 백신 일단 그 유럽에서 백신이 준비됐다고 하는 건데 이게 활성화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힘의 논리로 이제 그 백신을 받으려면 나라의 힘에 따라 또 받는 순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네, 빨리 네, 이제 빨리 이제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싸움에 대한 거예요. 혹시 싸움 많이 해보셨어요? 부부싸움. 크게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너무 많아. 아 그래요? 성도님 이제 부부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요즘 사소하게 자기 다투는 거. 아 그래요? 왜 그런 무슨 왜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그냥 예전에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그냥 네. 서로 힘드니까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똑같은 대화로 하더라도 내 성경대로 내 마음이 어떤 거에 따라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괜히 이제 그렇게 들어서 거기서 화가 나고 기분 나쁨으로 또 대답하면 상대방은 나 아니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언성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참 부부싸움 저도 특별하게 최근에 한 적은 없지만 한번 싸우고 나면 냉랭하잖아요. 어떠세요? 분위기? 맞아요. 말하고. 맞죠? 네. 정말 어색하죠? 사소한 걸로 시작하는 일이라 금방 풀리고. 아 그래요? 저는 좀 사소한 거지만 좀 다투고 나면 좀 분위기가 좀 서먹해져요. 근데 차라리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이렇게 등 돌릴 수 있는데 모르고 등을 돌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맞죠? 부부가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되는 건데 또 싸우고 나면 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그러나 저희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싸우면서 친해지기예요. 싸우면서 친해지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꼭 100%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뭐든지 긍정이 있다면 부정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비율 차이가 있지만 싸움이 100% 나쁘진 않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또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걸 싸우고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 또 관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 없으세요? 예전에 친구와 싸웠는데 그걸 잘 풀고 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동독한 사이가 됐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긴 좀 어렵긴 해요. 싸우고 나면 거의 이제 등을 돌리고 안 본 상태인데 어찌됐건 그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 잘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니 잘 지력하다 보니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싸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부부도 그래요.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어떤 말을 듣든지 다 이해가 용서가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맞죠? 어느 날 예민해지고 어느 날 좀 기분 나빠지고 했을 때 평소에 들었던 말이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서 그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사소한 것이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이 또 싸우다 보면 그 쌓이는 게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싸우면서 친해지기라는 것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서론을 읽어보드리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꾸려간다고 하지만 노력해도 가정 안에서 갈등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상관없이 가정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점점 삭막해지는 관계로 변하기 쉽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는지를 배우고 노력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싸웁니다. 싸우지만 말했던 것처럼 그걸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혜롭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 하는데 오늘 10가지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발제하는 것은 가족관계연구소장인 정동섭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싸움을 때 차라리 어느 이제 그 다툼을 하려고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라. 그 이순신 장군이 네. 백전백 수능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이기고 시작한다고 시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싸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때가 있잖아요. 뽕 터지겠지만 또한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에 만약에 분이 난다면 그 시간에 조금 참고 차라리 좀 시간 갖는 거 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언제 뭐 10분, 30분 지나서 다시 이거에 대해 얘기하자라는 마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 왜냐하면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 앞에서는 그 감정이 터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감정이 또 사그라들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아요. 왜냐면 그 당사 그 상황에서는 그 화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즉 한번 여기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처럼 화를 내고 싸우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싸우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 하고 차라리 10분, 20분 뒤에 차라리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다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진짜 나쁜 문제가 무엇인지 진술하다입니다.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행동이 무엇이며 그 행동으로 인한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로 싸움이 발단하면 그 원인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싸우다 보면 그 원인을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싸울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 어떤 이유로 싸운 거에 대해서 우리 남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남자들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내가 말하면 뭐가 미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일단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라는 거죠. 남편도 똑같아요. 어떤 부분에 싸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왜 지금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런 행동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모르고 싸우면 더 감정이 더 격해지니까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이 무엇이었고 그 행동으로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싸우면서도 그것을 차분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싸움이 조금은 잦아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싸우는 이유 없이 싸우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니까. 왜냐면 그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처음엔 작은 걸로 싸웠다가 이해도 못하고 내 말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미안해, 내가 미안해, 먼저 미안해. 뭐가 미안해? 해가지고 맨날 똑같이 하면서 옛날 했던 얘기를 또 꺼내고 하다 보면 더 감정이 급해지고 그러면 또 옛날에 똑같은 얘기를 또 얘기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왜 화냈는지, 내가 왜 기분이 나쁘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주고 그랬냐?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라고
하고 미안함을 사과하면서 대화함으로써 좀 싸움을 좀 잦아들게 하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진술문을 나라는 진술문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 진술문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정제식의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어떤 부분 했을 때 너 때문에가 아니고요. 나올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그랬을 때 싸우다 보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보다 이제 나에게 맞춰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못을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 안에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더 싸움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죄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하와에게 아담에게 왜 먹었냐니까 뭐라고 해요? 아니 하와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아내가 먹으려 했습니다. 또 아내가 뭐라고 해요? 또 경기니까 배가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해서 아무튼 나를 바라봐야 되지 그러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를 떠넘기는 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사실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느낀 감정을 제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감정을 솔직히 좀 얘기 안 해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성도님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감정을 잘 표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말을 해요. 왜 표현을 제대로 안 하냐고. 저는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좀 그것 때문에 괜히 좀 더 다툼이 일어나기는 해요. 나는 그냥 이걸 통해서 그냥 참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성격인 건지 잘 감정을 표출을 안 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더라고요. 할 말씀 하라고. 근데 저는 안 해요. 있는데 잘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그치면 안 돼요. 네, 다그치면 상대 한 사람이 왜냐면 저는 이게 잘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게 어색하고 그런 게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하면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진짜 발톱에 뗄만큼도 별거 아닌 건데 괜히 나한테 털어져가지고 딱 그랬을 때 물어보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더 말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도 솔직하게 좀 얘기하면 좋아요. 왜냐면 부부는 솔직해야 돼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선악과를 열매를 맺기 전에는 그 부부의 모습이 어땠겠죠?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치졸하게 걸치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봤는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서로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가리기 시작해요. 맞죠? 근데 부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러나 어떤 감정이나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부부에서 되지 않으면 솔직히 사람은 이 어딘가에서 그걸 풀어내요. 왜냐면 그런 감정의 내용이나 그런 문제를 부부 안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풀지 않으면 이거를 다른 상대방도 다른 곳에서 풀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에 아픔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고
표현했다면 또 들어줄 만한 또한 상대방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경청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싸우면 이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가를 발견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죠. 잘 들어야 돼요. 말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말하는 또한 그 해석하는 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거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잘 듣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어떤 감정이고 아내가 남편이 어떤 감정이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지만 그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솔직하게 대화하고 얘기하다고 할 때는 잘 상대방은 들어야 합니다. 네. 근데 듣는 척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맞죠?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척하면 더 알잖아요. 그러면 더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것 같은데도 눈빛과 생각은 뭔가 멍해 있는 거. 티가 다 나요. 맞죠? 티도 나고요. 네. 먼저 딱 집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의 대답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티가 나요. 그러니까 때문에 진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왜냐면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느껴지고 또한 그에 대해서 또한 부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더 고려 깊어져요.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감정을 표현한다면 얘기한다면 잘 들어줘야 되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여기 이 부분 말고는 또 유머 감각을 또 갖고 있었는데 또한 그렇다고 너무 제가 이런 말이 들었어요. 어떤 코미디언, 개그맨 이렇게 말 나는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웃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에게 웃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도 그거 고민해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웃음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웃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뭐 어떤 일 때문에 재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또한 싸움에 필요한 거죠. 너무 또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괜히 이제 풀어준다고 쓸데없는 또 얘기하고 웃겨주고 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적재적소죠. 왜냐면 그런 유머를 좀 풀어준다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닌데 괜히 했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런 상황을 잘 살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7번째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침착해야 돼요. 왜냐면 감정으로 더 치닫지 않도록 침착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감정 어찌되건 우리 애들 갖고 있는 감정은 우리를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 때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울증 같은 거잖아요. 우울증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걸 했을 때 더 깊은 골로 들어간대요.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은 계속해서 빠져든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침착함이 필요한 거죠. 네, 침착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창조적 해결책을 찾으라. 그러니까 어찌됐건 싸우고 났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싸움은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싸움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9번째는 언약을 맺으라. 여기는 갈등과 화해의 약속을 끝난 다음에는 꽃을 주거나 호응을 한다는 약속을 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언약을 맺으라는 건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생각하면 돼요. 화해를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아니면 진짜 진정으로 서로에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서 보는 거는 그래서 꽃을 증정할 수 있고 또한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뭐냐면 잊어버리세요. 계속 생각하지 말고요. 용서했다면 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진정한 또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쌍방입니다. 서로 싸웠다며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듣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에는 그 용서했다면 그 사랑의 행동으로서 약속을 맺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약속을 맺고 그리고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맞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얘가 당신이 몇 년 전에 당신이 뭐 1년 전에 막 하면 그런 거 서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하지 말아야 행동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처럼 잊어야 합니다. 네. 그거는 지나간 거 짚고 앞으로 더 관계가 부부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움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개선이 되고 싸우더라도 또 빨리 회복될 것 같고 또 그걸 통해서 감정의 길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싸움도 지혜가 필요해요. 또한 비 온 다음 땅이 굳어진 것처럼 싸웠다면 잘 풀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굳건한 또 부부 관계가 되어서 그 안에서 신앙이라는 믿음이 있고 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